자, 핵심 과제 건축전기 설비 분야 8번째 문제입니다. 예비 전원,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용 예비 전원의 공급 방법, 그다음에 시설 기준, 배선 기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냐? 요거는 KC 규정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 즉 법규, 기준 혹은 법규,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규정. 자, 여기서 문제가 특히 전기 안전이나 건축 전기에서는 유독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답안지를 쓸 때 먼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또 재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이 싹 다 빠져 있고, 전부 다 문장으로만 돼 있다, 텍스트로만 돼 있다. 그림도 없고, 수식도 거의 대부분 없고, 거의 뭐뭐 할 거, 뭐뭐 할 거,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수천 페이지로 우리가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꾸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시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걸 활용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요건 요번에 나올 것 같다라는 거 한 5개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또 이제 이 문제 해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규정을 옮겨 적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 이 부분도 좀 그 문제가 좀 이제 검토가 좀 제대로 전 덜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하면요 분량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없어 그냥 비등비등하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당연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가져갈 것인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가 뭐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답안지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기법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게 좋다라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난 이거보단 다른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단 너무 많은 규정, 법규, 어떤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정해 드린 부분을 가지고 가시든지 이것도 버리셔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 전기 안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건축 전기에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패턴으로 왔으니까. 자, 이제 문제 선정 방법이나 이제 그 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본론에서 제가 그 기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설비 혹은 비상용 발전기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자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보시고요. 그 출제 유형을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큰 카테고리를 엮어서 뭐 여기는 발전기 용량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이 부분은 발전기 설비 규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설계시 검토사항 여기 보시면 건축적 뭐 환경적 전기적 발전기실의 구조에 대한 부분 물어봤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유형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발전기 용량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발전기 용량과 관련해서는 뭐 피지법이 있고 RG법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공부할 거냐? 뭐 두 개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RG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외우기 어려운데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다른 쪽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RG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엄청 많고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버리되 피지법도 통으로 다 외우는 거지만 피지법은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외우더라도 자주 나온 거는 가지고 가고 뭐 외우는 분량은 많은데 안 나온다.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출제 경향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료용 전기 설비에서 사용되는 이제 비상 발전기 전원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것도 여기 이 공급 방법에 보시면 무순단 뭐 순단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료용 전기 설비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의료용 전기 설비는
그 안에 뭐 수술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진료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수술실 같은 경우에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순단으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병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잠깐 정전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환자들이 거기 누워서 이제 쉬는 공간이니까 치료도 받지만, 뭐 이런 데는 뭐 15초, 뭐 15분 정전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발전기실 설계실 검토사항,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발전기실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요. 용량 산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죠. RG법과 PG법이 있는데 PG법을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RG법은 복잡해서 외울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디젤 발전기 보호 개선 방식에 대해서, 뭐 요거는 전력 사용 시설물 설계해서 그대로 발췌해서 문제를 낸 건데,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지나가는 문제로 한 번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환기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뭐 요거는 내성 규정 부록에도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력 사용 시설물 설계, 뭐 그게 보기 귀찮다라고 하면 관연도 문제 해설이 다 있으니까 이 책들을 다 이제 보시기 어려우면 관연도 해설서의 해당 회차를 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 전기 설비에 있어서의 비상 전원의 종류 및 용량, 뭐 요거는 소방 시설물 같은 경우에 뭐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고 뭐 소화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피난 시설도 있고 비상 방송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공급 시간이 10분, 뭐 20분,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요 회차에는 유독 소방과 관련된 전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소방 기술사분이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건축 전기하고 소방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독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회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 용량 산정 시 수용률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거는 이제 해당 어떤 그 규정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지법과 RG법에 대해 설명하시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간단한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RG법은 외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지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전기실의 위치,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환경적, 정기적, 건축적 고려사항과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상용 발전기 운전 시 과전압 발생 원인, 뭐 이제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야, 뭐 심야라고 할까요? 발전기의 이제 케이블 선로의 길이가 이제 긴 경우에 발전기를 이제 기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전 상태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용 발전기를 돌릴 때는요, 부하를 다 투입한 상태에 돌리지 마시고 일단은 부하를 다 차단기를 죽여 놓습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가압을 해 놓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부하를 연결하는 형태로 운전하게 되는데, 이때 케이블 선로의 길이가 길게 되면 거기에 충전 전류에 의해서, 충전 전류의 영향에 의해서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항의 어떤 그런 선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행장이 이게 길지 않습니까? 길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가 길어져요. 그다음에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발전기 용량을 키우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블로 리액터라든지 이걸 달면 되는데, 뭐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달기가 어려우니까 용량 자체를 키워요. 그리고 고저파 부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문제 없이 운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그런 대책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부와 비상부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소방부와 전원 공급용 발전기 용량 산정 방법과 발전기 용량을 감소하기 위한 부하 제어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 비상용 발전기가 그 소방부하고 일반적인 어떤 비상부하 이런 것들을 뭐 같이 쓰는 경우도,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동시에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부하의 어떤 운전 방식들을 아까 제가 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면 발전기 용량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커지게 되면 어쨌든 비용 자체가 과대하게 들어가니까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조정해주면
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의도에서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UPS하고 이제 발전기를 연결해서 쓰게 되는데, 뭐 이때 이제 UPS에서 고조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서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동 방식에 전기식과 공기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식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써서 기동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지나가는 문제다. 이것도 이제 전력 사용 시설물 설비 설계 나오면 그 표가 나와 있는데,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낸 건데, 이런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왔고, 이런 유형은 뭐 다른 쪽에 응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자, 관연도 문제를 보시고서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정리하셔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두시면 훨씬 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 보시면 해당 문제는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24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24조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상용 예비 전원의 공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자,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동과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절한 시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해 놨죠.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병원 전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무순단이라든지 순단, 그 다음에 단시간, 차단 시간, 보통 차단, 중간 차단, 장시간 차단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적용하게 돼 있는데, 무순단은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다가 전기가 일순간이라도 이게 중지가 되면요, 환자에게 치명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무순단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정전을 허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단시간, 보통, 중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연속적인 전원 공급 0.15초, 0.5초, 5초, 15초, 그 다음에 15초 이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0.15 등급, 뭐 등급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0.5 등급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그대로 암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시설 기준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3번 항목까지만 끊어서 이렇게 옮겼는데도 지금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쓰게 되면 뭐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이요,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번 한번 볼까요? 비상용 예비 전원은 고정 설비로 하고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 다음 2번 볼까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과연 이거 정말 외워야 되느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은 기술 기준을 보고 내가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제 계산하고 뭐 도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 정도만 확인할 뿐이지, 이거를 설계를 적용할 때 우리가 계산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KC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퉁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쓰는 거나 이거를 4페이지, 5페이지 다 쓰고 다른 중요한 문제, 기술 계산, 뭐 단락 전류라든지 전력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을 좀 줄여 쓴다. 어떤 답안지가 더 좋냐 이거죠. 이렇게 퉁쳐서 분량을 맞춰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규정이나 기준이나 법규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내용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
배선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내용만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간단간단한 것만 썼어요. 우리가 이런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답안을 정했습니다. 이건 한 2페이지 정도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 주구장창 쓴다고 해서 뭐 채점위원이 이걸 다 읽어보느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준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나머지의 이런 유사한 형태, 이런 부류의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준비하시고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잘 써봐야 합격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